여러분,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 반등에도 장기 추세 채널을 돌파에 실패하면서 하락 추세가 연장되고 또다시 한번 빅쇼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반등에 속아서 풀매수 들었다간 청산 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오랜만에 나와준 이 반등은 실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기 추세 채널에 부딪히자마자 이렇게 곧장 눌림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 빈 껍데기 같은 반등은 왜 나왔을까요? 답은 이 청산 히트맵에 있습니다. 이 히트맵을 보시면 69K 부근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이 숏 포지션의 물량들, 이 반등을 통해서 모든 물량들을 털어냈고 유동성을 흡수하고 곧장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력은 이러한 유동성 덩어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렇게 개미를 태우고 기대감을 심어주며 강제 청산 물량을 흡수한 뒤 방향을 전환하는 구조, 지금이 딱 그러한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자, 이 전체적인 차트의 구조를 좀 보시면 그동안 이 선물 시장에서는 급락과 반등의 과정 속에서 과도하게 쌓여있던 강제 청산 물량이 반복되며 이 유동성은 계속 소모되고 있었고, 이 실질적인 돈, 반등을 받쳐줄 매수세인 현물 ETF는 또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무려 4달 연속으로 순유출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나아져도 기관 자금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 시장의 돈, 즉 유동성 자체가 바닥나고 있었고, 이런 구조에서 추세를 바꿀 만한 반등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등에 희망을 걸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2차 하락, 이 하방의 움직임에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차트에 나왔던 핵심 움직임부터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 강한 페닉스의 구간 기억하시죠?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은 이 장기 추세 채널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60K 부근까지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직후 하루 만에 10%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이 추세 전환의 신호로도 볼 수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다음의 흐름인데요. 만약 이러한 반등이 진짜 추세의 전환이었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을 확실히 되돌리고 이 거래량과 함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유동성이 받쳐주지 못했죠. 이미 이런 급락과 급반등의 과정 속에서 이 과도하게 쌓여있던 선물 레버리지 물량들이 연쇄 청산되면서 시장에 남아있던 유동성이 대부분 소모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가격은 이렇게 크게 흔들렸지만 실질적인 매수세는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현물 ETF는 연속적인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관 자금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량 없는 기술적인 반등만 반복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이런 자리에서 CPI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아져도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 장기 추세선 지지에 실패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약세의 구조로 이어졌다는 거죠. 최근까지도 흐름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반등 이후 강하게 내려꽂는 빅쇼트, 이러한 구조 속에서 손절을 반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준 한 차례 반등이 완전한 추세의 전환이 확인된 반등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결코 이러한 자리에서 이 풀매수로 벨팅할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저 또한 아직은 이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스터디방에서 공유드렸던 숏 포지션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하면서 공유를 드렸었고, 주요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이 분할 익절까지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 또한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직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 저는 이러한 거래량이 부족한 반등이 이 69K 부근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이 청산 물량들을 털어내고 내려오는 움직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중동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빅쇼트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이 하방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 69K 부근의 장기 추세 채널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이제는 이러한 구간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을 포커스로 맞추고 이전 저점으로 작용했던 이 60K 부근, 이 자리까지 이탈한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56K 부분까지 이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열어두고 바닥 잡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쯤이면 반등이 나오겠지, 이런 막연한 예측을 할 때가 아니라 이런 주요 자리가 오면 대응하고 지지가 확인되면 분할로 매수하면서 결국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시드를 지키면서 이 바닥을 잡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이 중동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직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의미 있는 반응이나 재료들이 나온다면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스터디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이라도 해두시고 이 영상으로라도 꼭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 당연하게도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동일하시거나 마음에 드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저는 아직까지도 이 하방의 관점을 메인으로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이 상승 관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의미한 저점, 유동성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 풀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 서로 관점 공유해드리는 스터디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이나 제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좀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 댓글 한 번씩만 자유롭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답장으로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 링크를 이 댓글창에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 자꾸 이상한 외국인 분들이나 이 광고하시는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이 방 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같이 수익 내실 진성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며칠 뒤에 추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단기적으로는 이 채널 돌파에 실패하면서 이 하방의 움직임을 더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 결국 이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닥으로 작용할 주요 구간들에서 이 유동성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그제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 126K 부근부터 60K 부근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하면서 이 추세를 그때서야 다시 한번 상방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긴 하락 구간들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한 번 더 여기서 코인 이렇게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구 알트코인들은 솔직히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ETF 껴있는 종목들 있죠.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는 이 시즌 종료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그냥 단순한 감이나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D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 바닥에 찌그러가는 움직임을 시나리오로 메인으로 보고 있고,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발생할 때 그때서야 이 상승 관점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 CD를 지키면서 이 저점을 잡는 바닥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러한 하락의 마지노선에서 기회를 잡아야만 다음 상승장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지금 당장 중동 전쟁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동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트레이더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